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재, 솔고개 혹은 한자로는 송현이라고 불리웠었던 바로 이 고갯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30년대의 도로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른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경복궁의 동십자각이 되겠고요. 이 십자각 옆으로 넘어가는 이 고개, 지금은 이 고갯길이 깎여서 그렇게 크게 큰 고개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장로가 뚫려져 있었던 당시의 이 솔고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는 이게 바로 이 경복궁이 되겠고요. 안국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갯길이 바로 이 송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영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 이름으로까지 오늘날 남아 있는데요. 이 송현, 솔고개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 이 북촌 일대에 이 고개마루라는 의미의 고개 현자를 쓴 고개들이 여러 남아 있는데요. 그 기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 물길인 삼청동천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동천길들이 쭉 이렇게 발달을 하는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등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산등성이가 쭉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물길인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이 고갯길이 있게 되는데 여기가 솔고개, 솔재가 되겠죠. 여기는 뭐 안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홍현, 이렇게 고개 현자를 쓴 것이 이런 고개마루가 바로 그 마을의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 솔고개가 바로 이 송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현은 대한제국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안국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개가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솔고개, 솔재라고 불렸었고 한자로는 송현이라고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곳 자체가 진흙이 많아가지고 비가 왔다 그러면 너무 질퍽해서 걸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이곳에 박석을 깔아서 일명 또 박석고개, 박석현이라고도 불렀었던 것이 바로 이 송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은 송현동, 서쪽은 벽동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동, 벽장골, 다락골 이렇게 불려졌었던 곳이 바로 이 송현 사이의 고갯길쯤이 되겠고요. 벽장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동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송현은 1911년에 이 조선총독부가 새로이 길을 내면서 고개가 깎여버려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발행이 되었었던 토성 대지도에서 송현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이 동십자가 이 있고 바로 경복궁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삼청동천이 흘러서 이곳에 여러분들 중학천이 있었고 당시 사부학당 중에 하나인 중학이 위치한 곳에 이렇게 고갯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송현, 솔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벽장동이라고 하는 지명과 함께 그래서 송현동 벽장동이라는 곳이 이 동네의 행정동명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4년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송현이라고 하는 이런 고개 마루에 대한 행정명 동네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나무가 울창했다고 해서 솔재라고 불리웠었던 이 송현은 그런 의미에서 안국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갯길에 위치한 마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7년도에 오게 되면 이미 이 도로가 이렇게 크게 뚫려서 안국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크게 뚫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1년도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전차가 다니는 이 신장로가 넓게 뚫리면서 이 고개 마루가 크게 깎였음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 송현동 일대의 경우는 아주 대형 필지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이것은 윤택과 윤덕영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송현동 34번지는 이 천도교의 소유로서 이곳 자체가 이 경운동으로 중앙총본부가
부가 옮겨가기 전에 바로 이곳에 천도교의 근거지가 있었고 보성 전문학교도 나중에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일대의 윤태경, 윤덕영의 이러한 집들이 나중에는 결국 큰 부채 때문에 조선식산은행에 매각이 되게 되었고 조선식산은행 관사로 이 지역이 사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윤덕영, 윤태경 형제의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이 되겠고요. 특히 그 순종의 부인이었었던 순종 효황후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부의 친아버지에 해당되는 것이 윤태경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윤덕영 등에 의해서 이들이 소유했었던 이들의 집은 대단히 크고 호화로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안중식의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덕영의 벽동집을 그렸다고 하는 벽수 거사 정도라고 하는 그림 스케치를 통해서도 그의 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1933년도에 오게 되면 오늘날의 율곡리에 해당되는 이렇게 길이 계속 뚫리게 되어서 지금 종묘와 창경궁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도로, 이 위만 하더라도 길이 없었죠. 종로와 청계천로 위쪽에 율곡로가 당시에는 없었던 데 비해서 이제 새롭게 길이 뚫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길이 뚫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육교가 놓여 있는 모습을 통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도로가 뚫리게 되어서 결국 종묘와 이 동골이 이렇게 단절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현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식산은행의 관리자들의 그 당시의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이 되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 숙소로 쭉 97년도까지 이용이 됐고요. 이것이 여러 차례 손바뀜을 하다가 대한항공이 부지를 하면서 이곳에다가 호텔을 짓겠다라는 논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논의들이 계속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결국 이건희 기신관을 이곳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되어서 현재 그 건립을 위한 작업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게 된 것이 송현동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 대사관 직원 숙소가 반환되고 난 뒤에 이렇게 여화되어 있었던 이 공간들이 결국 2027년까지는 이건희 기증관이 세워지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문화의 유산을 잘 지키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목궁 쪽에서 결국 동십자각에서 안국동으로 넘어가던 당시에 이 소울제가 이제는 송현동 이건희 기증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문화의 명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